네, 안녕하십니까. 벌써 7주 차네요. 이제 시간이 참 잘 갑니다. 우리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도 시간 너무 빠르죠. 예. 또 지겨우신 분도 있으신가요? 시간이 너무 안 가 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뭐 어쨌든 여러분 남은 시간 충분한 시간 남아 있습니다. 그죠? 자신감 가지시고 계속 끝까지 이제 노력하신 분한테 분명히 이제 좋은 합격이라는 선물이 이제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이제 등기. 좀 어렵죠? 이제 등기. 여러분들 지금 나와 있는 문제는 이제 우리 본 시험에 출제가 되는 뭐 기출 문제를 조금 변형을 한 그 정도 수준이고, 기출 문제보다는 뭐 조금 더 난이도가 뭐 높은 지문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아주 평이한 지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수준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등기가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우리 지적에 비해서는 좀 어렵죠.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1번. 다음 중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1번.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이 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고. 자, 현재 우리 법에서는요, 등기는 이제 전산화돼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등기는 다 전산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산정보 처리 조직이라는 이 표현이 나오고요. 그래서 전산화돼 있으니까 이제 저장이 되게 되면 이제 최초로 입력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초로 입력이 되게 되면 이때를 접수한 때로 봅니다. 과거에 이제 종이등기부 시절에는 이제 신청서 이제 작성을 해서 제출하면 접수대장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접수대장에 이제 접수 등록을 딱 하면 그때가 이제 접수된 건데, 이제 전산화돼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획일적으로 무 자르듯이 딱딱 자르는 게 이제 그게 곤란해요. 그러니까 이제 법에서 그냥 신청 정보가 최초로 우리 전산에 입력이 되면 그때를 접수한 때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우리 등기를 마쳤다라고 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 등기관마다 개별 식별 부호가 있거든요. 그 개별 식별 부호를 마지막으로 이제 입력해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등기가 마친 건데, 이 등기가 마친 것을 전제로, 항상 우리 등기관이 개별 식별 부호 입력해 넣는 거, 그 마친 것을 전제로 소급해서요, 접수한 때 등기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접수한 때부터 그 물권 변동의 효력, 등기의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내용이니까 1번은 옳은 지문이 되겠네요. 그 다음 2번.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 등기. 일단 등기 명인 표시, 여러분 등기 명인 하면 그 등기상의 권리자 이야기하는 거고, 이 등기 명인의 표시는 등기부에서 3가지로 표시를 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걸 우리는 등기명인 표시라고 하고요. 얘가 변경이나 경정, 즉 뭐 가령 예를 들어서 개명을 했거나 뭐 이사 갔거나 이런 거죠. 그래서 변경이나 경정 등기는 얘는 우리 기존에 있는 그 항상 주등기와 먼저 이제 주등기가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요. 그리고 뭐 개명하거나 이사 갔거나 이거거든. 그래서 연관성이 있어서 얘는 항상 등기 형식을 부기등기 형식으로 합니다. 예외 없어요. 등기명인 표시 변경이나 경정 등기는 항상 부기등기. 자, 그 다음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해줬다, 또는 소유자가 전세권을 설정해줬다라는 거거든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는 주등기 형식으로 합니다. 반대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해요. 가령 전세권자가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러면 그 전세권 설정 등기 바로 밑에다가 부기등기 형식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합니다. 근데 아까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그러면 을구에 주등기 형식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요. 그래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니까 얘는 주등기다라는 거죠. 따라서 2번은 틀린 거 아시겠죠? 뒷부분 때문에 틀렸네. 그래서 옳은 지문이 되려면 이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이렇게 나와야 옳은 지문이 되겠죠. 그 다음 3번. 권리자가 갑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착오로 을로 등기한 경우. 자, 권리자가 이제 갑인데 을로 등기했다. 자, 권리자가 완전히 불일치해요. 권리자가 완전히 불일치하면 우리 법에서는 이 법적 평가는 전부 불일치로 법적 평가를 합니다. 전부가 불일치한다. 권리자가 불일치하면 이건 전부가 불일치하는 거다. 따라서 이때는 말소하시고 새로 기입 등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불일치는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X 틀렸네요. 말소하시고 새로 기입 등기하셔야 됩니다. 갑과 을.
그런데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여러분 설명을 드렸었죠. 예를 들어서 권리자가 뭐 갑과 을임에도 불구하고 을로 등기가 됐다. 권리자가 갑과 을임에도 불구하고 을로 등기가 됐다. 그러면 자, 을이라는 권리자는 일치하는 거거든요. 갑만 불일치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일부 불일치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권리자가 예를 들어서 권리자가 시험에 갑과 을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장으로 을로 등기가 됐다. 그러면 갑과 을 중에서 을은 일치하는 거잖아. 갑만 불일치하는 거죠. 그때는 일부 불일치. 이해하시겠죠? 일부 불일치일 때는 애시당초 원시적으로 잘못됐을 때는 경정 등기 방식으로 시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갑과 을 서로 간에 공통 분모가 없어. 그러면 그때는 권리자가 완전히 불일치하는 거니까 이건 전부 불일치다. 그래서 말소하시고 새로 기입 등기 하셔야 된다. 그 다음 4번 등기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그 말소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기를 말소 회복 등기라고 하고 여기까지는 좋네요. 말소 회복 등기라고 하고 언제나 주등기로 기록한다. 뒷부분이 틀렸네요. 우리 말소 회복 등기는 전부 말소 회복이 있고 일부 말소 회복 등기가 있습니다. 전부 말소 회복 등기는 등기 형식을 주등기 형식으로 하고요. 일부 말소 회복 등기는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수업 시간에 그냥 우리 말소 회복 등기에 대해서는 더 깊이 있는 문제까지는 이제 시험에 출제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 부분은 이렇게만 정리를 좀 하시자고요. 말소 회복 등기는 두 가지다. 말소 회복 등기는 종류 두 가지. 전부 말소 회복, 일부 말소 회복. 그래서 전부 말소 회복 등기는 주등기, 일부 말소 회복 등기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한다. 그래서 4번도 X. 그 다음 5번 부동산이 물리적으로 전부 또는 일부 없어진 경우에 행하는 등기로서 표제부에 하는 사실의 등기를 멸실 등기라고 한다. 자, 부동산이 물리적으로 전부 없어진 경우에 멸실 등기하는 겁니다. 부동산이 물리적으로 전부가 소멸했을 때. 그래서 3층 건물이 있으면 3층 전부를 철거하게 되면 그때 멸실 등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층 중에서 가령 3층만 철거를 했다. 그때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하는 거죠. 따라서 전부 또는 일부 이 부분 때문에 틀렸다 그죠. 이해하시겠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등기할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하천은 저당권 등기 등이 가능하나. 여기까지 맞다 그죠? 하천은요. 토지입니다. 하천은. 바다는 토지 아닌데 하천은 토지예요. 그러니까 토지니까 당연히 등기는 할 수 있어요. 다만 그렇다고 하천에 실질적으로 집을 짓고 할 수는 없어서 하천에는 용의권 등기는 못해요. 용의권 등기는. 따라서 저당권과 같은 담보권 등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당권 등기 등은 가능하나 다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임차권. 자, 지상권부터 전세권, 지역권, 임차권 이걸 우리는 용의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의권 등기는 할 수가 없다. 1번은 옳은 지문. 그 다음 2번 집합 건물의 규약상 공용 부분. 왜 아파트 이제 노인정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규약상 공용 부분. 자, 규약상 공용 부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공용 부분은 이제 규약상 공용 부분, 구조상 공용 부분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구조상 공용 부분은 구조적으로 반드시 공용 부분이어야 해. 그래서 구조상 공용 부분은 별도로 등기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규약상 공용 부분은 규약만 폐지를 하게 되면요. 얘는 전유 부분이 될 수 있어. 그래서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할 수 있다. 다만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만 둔다라는 거. 이유는 설명을 드렸었죠. 여러분, 만약에 아파트 노인정, 그럼 아파트 세대가 한 5,000세대 된다. 그럼 노인정 소유자만 몇 명이에요? 5,000명이에요. 순위번호 하나에 지분권자 5,000명을 등기해야 돼. 등기 기술상 등기 불가능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만 둔다라는 거. 등기는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규약상 공용 부분 일단 얘는 등기 가능. 그 다음에 주의 토지 통행권은 여러분, 주의 토지 통행권은 독립한 권리가 아니라 소유권의 권능일 뿐입니다. 우리 권리의 내용을 권능이라고 하거든요. 주의 토지 통행권은 소유권의 내용일 뿐이야. 독립한 권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당연히 등기 못해요. 그래서 이 주의 토지 통행권은 등기 불가. 우리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 가능. 그 다음 아파트 분양 약관상 일정 기간 전매 금지 특약.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모든 특약은 등기할 수 있다. OX. X예요. 등기상 법정주의. 등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특약만 등기할 수 있어요. 모든 특약이 등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따라서 아파트 분양 약관상 일정 기간 전매 금지 특약은 얘는 등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그래서 얘는 등기 못해요.
아니, 특약이 무효라는 게 아니라 특약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등기를 못 한다고요. 모든 특약이 등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특약으로서 특히 등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부기 등기한다라고 규정 두고 있는 거 세 가지. 환공권, 제가 비행기 항공권 생각하시면서 외우라고 그랬죠. 환매 특약,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 권리 소멸 특약. 얘는 특약으로서 등기할 수 있고 역시 부기 등기, 특히 부기 등기 형식으로 등기합니다. 그래서 자, 일단 얘는 등기 못하고, 그 다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개방형 축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개방형 축사에는 등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등기할 수 없는 것들이 막 섞여 있네. 주의 토지 통행권과 우리 아파트 분양 약관상 일정 기간 전매 금지 특약은 등기 못합니다. 그래서 등기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2번은 X. 2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3번. 소유권 보존 등기는 우리 부동산 특정 일부와 가령 방 2칸짜리 집을 지었어요. 방 1칸만 보존 등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특정 일부와 무슨 양인지 아시겠죠? 방 1칸만 보존 등기할 수 있느냐? 안 돼. 반드시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 부동산이 하나면 등기부도 하나여야 됩니다. 따라서 방 1칸만 보존 등기하게 되면 등기부가 개설이 돼야 되는데 안 돼요. 아시겠죠? 반드시 하나의 부동산이 하나의 등기부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에 위배가 되니까 부동산 특정 일부에는 보존 등기 안 되고요. 그 다음 권리 일부, 지분만 보존 등기할 수 있느냐? 역시 안 됩니다. 일물일권주의 때문에. 물건이 하나면 반드시 등기부상 권리의 합도 1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령 지분권자가 2분의 1 지분만 보존 등기했다. 그럼 등기부가 보존 등기하게 되면 등기부가 개설이 돼요. 그럼 등기부에 수리번호 1번 소유권 보존 갑지분 2분의 1 끝이에요. 일물일권주의에 위배가 됩니다. 우리 민사법의 대원칙이에요. 따라서 권리 일부만 등기하는 것도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3번은 맞네요. 그 다음 4번 용익물권 등기는 부동산 특정 일부에는 등기 가능하나 가령 2층만 전세 또는 3층만 전세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등기 가능하나. 그 다음 권리 일부 지분의 등기 지분만 용익권 등기할 수 있느냐 지분에다가 용익권 등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지분만 밟고 다녀야 돼요. 까치발 세워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지분 이론적으로 지분만 밟고 다닐 수는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분에는 권리 일부를 다른 말로 지분이라고 합니다. 지분에는 등기가 불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역시 옳은 지문. 그 다음 5번 소유권 이전 등기와 저당권 설정 등기는 권리 일부도 등기 가능하나 가령 지분의 저당권 설정. 지분만 이전, 지분만 소유권 이전 당연히 가능하고요. 지분의 저당권 설정 등기 가능합니다. 그래서 돈 안 갚으면 지분 경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분 경매가 나온다는 그 전제는요. 지분의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나 부동산 일부에는 반대로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는 등기가 불가능하다. 맞죠? 옳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4번과 5번 서로 반대된다 그죠? 용익물권과 우리 용익물권과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는 서로 반대됩니다. 됐죠? 이건 뭐 4번과 5번은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강조를 드렸고 우리 민법은 물론이고 우리 등기법에서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를 모두 고른 것을 일단 판결에 의한 신청은 제외. 왜? 판결 받으면 무조건 단독 신청이니까 그건 제외하고 자, 기억 보시면요.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 이전 등기. 상속, 즉 사망이라는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 이전 등기. 우리는 이걸 여러분 일명 상속 등기라고 합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그 권리의 이전 등기. 피상속인이 소유권 가지고 계셨다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만약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아버지가 만약 전세권을 가지고 계셨다. 그 부동산의 전세권을 가지고 계셨다. 그러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 이전 등기. 피상속인이 저당권 가지고 계시면 이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 이전 등기. 이걸 우리는 통틀어서 상속 등기라고 해요. 이 상속 등기는 당연히 상속인이 돌아가신 피상속인하고 같이 등기하러 가는 거 아니다. 그죠? 그래서 상속 등기는 당연히 얘는 단독 신청입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라고 하는데 단독 신청이죠. 상속인만 가서 하는 거지. 피상속인 제가 그랬죠. 농담처럼 피상속인 아버지 등기하러 가게 일어나 보세요 해서 깨우는 순간 아버지 일어나는 순간 등기 못 한다고. 그죠? 그 다음
니은과 디귿 사실 요건 강론 파트에 가시면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내용인데 우리 유증, 여러분 유증,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간에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권리의 이전 등기는요. 얘는 여러분 공동신청입니다. 공동신청이에요.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이건 나중에 강론 파트에 가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음번 시간에요. 더 자세하게 나올 내용인데 일단은 상속이랑 여러분 좀 비교해 두세요. 상속, 우리 포괄승계. 얘는 단독 신청인데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권리의 이전 등기는 그 받으시는 분, 수증자와 그 상속인이 공동으로 신청을 합니다.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간에 유증을 중요해요.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간에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권리의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이다라는 거. 이에 반해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권리의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이다. 유증은 나중에 강론에서 배우실 거니까 그때 가서 또 자세히 봐요. 그 다음 리얼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의 걸 감액하는 변경 등기, 즉 권리 변경입니다. 권리 변경이니까 당연히 공동 신청입니다. 우리 권리는 당연히 공동으로 신청하죠. 그 다음 법인 합병을 원인으로 법인 합병 나오면 상속 말 바꾸세요. 똑같아. 둘 다 포괄승계. 법인 합병. 법인끼리 합치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둘 다 포괄승계입니다. 법인 합병도 여러분 없어지는 회사가 있거든요. 소멸회사. 그 얘가 상속으로 치면 비상속인이야. 없어지는 회사가 소멸회사라고 하고 이제 존속회사가 이제 상속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둘 다 포괄승계예요. 법인 합병과 상속은 둘 다 포괄승계니까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니까 당연히 단독 신청입니다. 포괄승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포괄승계다 이 말이지. 둘 다 공통점은 포괄승계,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 단독 신청이다라는 거. 자, 됐습니다. 이제 넘어가시고요. 자, 4번 집합건물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1번 집합건물 등기부의 일동건물 표제부에 일동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잠깐 밑에 해설 한번 내려가 볼까요? 우리 해설 한번 보시죠. 자, 집합건물 상당히 내용이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우리 등기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분건물, 집합건물 말은 같은 말이고요. 같은 말입니다. 일단 표제부가요. 다른 등기부랑 달라요. 표제부가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가 일동건물 표제부고요. 또 하나가 전유부분 표제부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일동건물 표제부가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밑에 전유부분 표제부가 나옵니다. 그럼 일동건물 표제부에는 다시 두 가지 내용이 나와요. 어쨌든 구분 건물 등기 기록도 건물이다 보니까 건물 등기부다 보니까 먼저 건물에 관한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일동 건물의 표시, 일동 전체 건물의 표시. 그래서 우리 구분 건물 등기부 딱 보시면요. 이게 요 아파트 몇 층짜리 아파트구나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일동 건물 전체 표시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뭐 1층 면적 얼마, 2층 면적 얼마, 3층 얼마 쭉 해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일단 잠깐 밑으로 내려가서 전유부분 표제부에는 역시 전유부분 건물 표시부터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 특이한 게 뭐냐면 우리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는 여러분 아파트 사고 팔고 하시면요. 그 건물 등기 기록만 소유권 이전 등기 한 건만 하십니다. 일반 단독주택 사고 팔고 하면 등기 두 건 하십니다. 토지도 소유권 이전 등기, 건물도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 두 건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구분 건물은 일체성 때문에 그 토지에 대한 내용도 여기 등기부에 같이 실려 들어옵니다. 그 일체성이라는 게 분리해서 처분하면 안 된다 말이지. 건물하고 토지하고 분리해서 예를 들어 처분을 해버리게 되면 그 아파트 전체를 철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일체성 때문에 그 토지에 대한 내용도 건물 등기 기록에,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 그게 뭐냐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예요. 토지 표시라고 하는 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야기하는 거거든. 사실관계. 이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는 어디에? 일동건물 표제부에. 그 다음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입니다.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 이걸 우리는 대지권 표시라고 해요.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입니다. 이건 전유부분 표제부에 각각 등기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죠. 1토전대, 1토전대. 일동건물 표제부에는 토지 표시, 전유부분 표제부에는 대지권 표시. 일요일, 토요일은 시간이 있으니까 전대 좀 빌려줄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은 나십니까? 예. 기본이에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등기부 표제부가 일단 2개가 나와. 그 점이 좀 특이해요. 구분건물 등기 기록에는.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내용도 여기 같이 들어온다. 이 점이 또 특이하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뭐냐면, 그러면 잠깐 토지 내용이 여기 실려 들어왔어요. 그럼 토지 등기부 이제 별도로 운용하지 않습니다. 토지 등기부를 폐쇄한다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아파트에도 토지 있습니다. 토지 있는데 그 토지 등기부를 폐쇄하고 그 말이 아니라 토지가 있는데 어떻게 폐쇄를 해요? 그게 아니라 토지 등기부를 별도로 운용하지 않습니다. 왜? 토지 내용이 여기 실려 들어갔거든. 구분 건물 등기부에 토지 내용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토지 등기부에다가 뭔가 기재를 해주고 이제 운용을 스톱해야 될 거예요. 뭔가 토지 등기부에 기재를 해주고 이제 운용 안 해. 그래서 아파트 사고 팔고 하면 토지 등기부는 손 안 댄단 말이에요. 자, 그걸 우리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라고 해요. 어느 등기부에 기재한다라고요? 토지 등기부입니다. 토지 등기부에. 중요해요. 토지 등기부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부에. 그것도 토지 등기부 갑구 또는 을구에. 왜냐하면 대지권의 종류가 소유권인 경우에는 토지 등기부 갑구에다가 기록을 해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토지 등기부 갑구에다가. 그 다음에 대지권의 종류가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과 같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같은 경우에는 을구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등기관이 그것도 직권으로 기록합니다. 그러고는 토지 등기부 운용 스톱한다라는 거. 그 내용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 대지권의 이제 분리처분 금지인데 아까 미리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처분의 일체성 분리해서 처분하면 안 된다. 집합건물법의 강행 규정입니다. 법의 취지는 아시겠죠? 분리해서 처분하게 되면 아파트 전체를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분리처분, 대지권은 분리처분이 이제 금지가 된다. 우리 집합건물법의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건물만의 소유권이 등기와 저당권 설정 등기가 안 된다. 건물만. 대지권은 놔두고 건물만.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건물만 여러분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건 분리처분 때문에 당연히 안 되고, 그럼 건물만 저당권 설정 등기했다가 돈 안 갚아서 건물만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 역시 분리처분의 문제는 발생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건물만 소유권 이전 등기와 저당권 설정 등기는 허용되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대지권만 이전 등기와 저당권 설정 등기도 당연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분리처분 금지 때문에. 같이 넘기시라 이 말이에요. 일단 같이 저당권 설정하시라고. 자, 그런데 비교할 것을 해서 건물만의 전세권 설정 등기는 할 수 있으나, 맞아요. 왜? 전세권은 용의권이니까, 쓰는 권리니까 분리처분 금지와는 관련 없어. 그래서 건물만 전세권 설정 등기는 가능한데, 문제는 대지권에다가 전세권 설정 등기는 할 수 없다. 이유는 대지권은요, 구분 건물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권리로서 이 건물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것을 대지권이라고 합니다. 너무 말이 빠른가요? 구분 건물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권리로서 건물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것을 대지권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대지권, 여러분 아파트 사시는 분들 토지에 대해서 단독으로 권리를 가지십니까? 아니면 토지에 대한 지분 가지시는 겁니까? 지분이죠. 그래서 대지권 비율, 아까 대지권 비율 어디 갔지? 대지권 비율, 지분. 그럼 지분에는 전세권과 같은 용의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
대지권에는 전세권 자, 다시 전세권은 용의권 쓰는 권리니까 분리처분 금지랑은 관련 없다. 따라서 건물만 101호 건물만 전세권 설정 등기는 가능하지만 다만 대지권에는 전세권 자, 대지권에는 전세권 설정 등기 할 수 없는 이유는 분리처분 금지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대지권은 필연적으로 지분이기 때문에 지분에는 용의권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거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방가로 4번 보시면 대지권의 등기를 하는 시점에 건물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는 등기가 있는 때는 아까 예를 들어서 전세권 건물에만 전세권 설정한다. 대지권에는 전세권 설정 안 돼. 건물에만. 그래서 효력이 미치는 등기가 있는 때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몇 번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입니다. 라는 부기등기로 기록한다. 자, 요건 나중에 제가 이제 요약서 나가면요. 이게 등기 기재례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례를 보고 그때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곧이어서 또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유부분 표제부에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 자, 이거 무슨 이야기냐. 내용 보시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 경우로서 그 토지 등기 기록에 소유권 보존 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예를 들어서 소유권에 대해서 가압류가 있다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 소유권에 대해서 가압류가 있더라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뭔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는 등기관은 그 건물의 등기 기록 중 전유부분 표제부에 아까 전유부분 표제부입니다. 전유부분 표제부에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을 기록해야 한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잠깐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X라는 토지가 있어. 이 토지가 있는데 아직은 아파트 없어요. 토지 있는데 자,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어요. 토지에. 이 토지 소유자가 이제 은행에 가서 돈 빌리면서 토지에다가 저당권 설정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나중에 이제 아파트를 하나 지은 거야. 그럼 이제 구분건물 등기부가 개설이 돼요. 구분건물 등기부가. 자, 이 구분건물 등기부가 개설이 되면 그 전에 이제 토지에 대한 내용도 여기 구분건물 등기부에 같이 실려 들어온다라고 그랬어. 토지에 대한 내용도. 그럼 아파트 짓기 전에 뭔가 토지에 저당권과 같은 별도의 등기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왜냐하면 토지 등기부는 사람들이 안 본단 말이에요. 있는데 운용을 안 하니까 안 본다고. 그럼 토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 구분건물 등기부에 들어와 있어야 구분건물 등기부만 딱 보면 아, 토지에도 뭐 어떤 전에 뭐 어떤 등기가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으면 당연히 편리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구분건물 등기기록 전유부분 표제부에다가 아파트 짓기 전에 별도의 등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재해 준다고요. 역시 나중에 요약서에 가시면 등기 기재례가 있습니다. 같이 기재례를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여기서는 이제 아까 별도 등기의 의미만 좀 알아두시고 건물 짓기 전에 아파트 짓기 전에 뭔가 토지에 별도의 등기가 있었다. 그거 그럼 얘는 우리 구분건물 등기부 어디에다가 기재해 준다고요? 전유부분 표제부에. 그래서 전유부분 표제부 제가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전별. 아까 왜 1토 전대 기억나세요? 1토 전대 그 다음 전별 이렇게 좀 외우시라고. 그 다음에 내용 보시면 방가로 6번 구분건물 등기 기록에는 일동 건물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각 구분건물마다 각 구분건물 즉 전유부분마다 역시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두고 이 전체를 하나의 등기 기록으로 본다. 그래서 제가 아파트가 3동이다 그러면 등기 기록은 몇 개? 3개라고. 아파트가 4동이면 등기 기록은 4개. 다만 우리 증명서 발급에 있어서는 해당 전유부분 하나를 한 개의 등기 기록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파트가 한 동이 있어요. 한 동이 20집이 들어가 있다. 한 동이 20집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아파트 2동이 있다. 2동. 그러면 한 동에 20집씩 들어가 있어. 그러면 자, 등기 기록은 몇 개? 2동이 있다라고 해서 등기 기록은 몇 개? 2개. 2동이니까 등기 기록은 2개. 근데 이걸 우리가 증명서 발급받는다. 증명서 발급받는다. 그러면 등기 기록은 몇 개? 20개, 20개 하면 몇 개? 40개입니다. 너무 어려운 이야기인가요? 다시 반복해서 꼭 들어보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규약성 공유 부분. 아까 규약성 공유 부분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죠. 규약성 공유 부분. 아파트 노인정 생각하시면 되고요. 표제부만 두고 각골구는 두지 않는다. 이유는 말씀드렸죠. 등기기술상 두는 게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 다만 규약을 폐지하게 되면 이제 전유 부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전유 부분이 되게 되면 이제 취득하시는 분은 무슨 등기 하셔야 된다? 취득하시는 분은 소유권 보존 등기, 지체 없이 소유권 보존 등기 하셔야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 이유는 아시겠죠? 왜? 표제부만 두고 있었으니까 이제 소유권에 관한 최초의 등기를 하셔야 돼. 취득하시는 분은.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한다라는 거. 자, 자세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시고. 이거였나? 4번. 자, 틀린 것은 4번 문제입니다. 집합건물 등기. 틀린 것은 1번. 집합건물 등기부의 일동건물 표제부에 일동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맞죠? 아까 일동건물 표제부에는 일동건물의 표시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아까 1토, 토지 표시 기록해야 한다. 그 다음에 2번. 구분건물의 대지 사용권으로서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경우에, 즉 대지권 등기가 된 경우에 말이죠. 달리 이야기하면 대지권 등기가 된 경우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분리처분 금지. 자, 전유부분 표제부의 대지권의 표시. 아까 전유부분 표제부의 대지권의 표시. 일동건물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전유부분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 기록해야 한다. 맞고. 3번.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은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토지 등기 기록에다가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아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재하고 이제 토지 등기부 운용 스톱한다고. 그래서 구분 소유자의 단독 신청에 의하여 기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시험에 잘 나와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합니다. 그 다음 4번. 토지 등기 기록에 가압류 등에 등기했을 때 토지 등기 기록에 뭔가 소유권에 관한 다른 등기가 있더라라는 거. 그럼 이제 구분 건물 등기부에 그거 기재해 줄 필요가 있어. 이제 토지 등기부는 운용 안 하니까. 그래서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 표제부의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을 전별, 아까 1토 전대 전별 외우셔야 돼. 1토 전대 전유 부분 표제부의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을 기록해야 한다. 맞고. 그 다음 5번. 구분 건물의 대지권에 대한 이전 등기 안 돼. 분리처분 금지 때문에. 그 다음 저당권 설정 등기 안 돼. 역시 분리처분 금지 때문에. 그 다음 전세권 설정 등기. 얘는 용의권이니까 분리처분 금지랑은 관련 없지만 안 돼. 왜? 대지권은 필연적으로 지분이니까. 그래서 용의권 안 돼. 그 다음에 가압류 역시 안 돼. 왜? 분리처분 금지. 가압류 등기했다가 나중에 계속 나와버리면 강제경매 개시 결정해서 경매 들어가 버리는데 그러면 분리처분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반드시 건물하고 같이 하셔야 되지 대지권에만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분리처분 금지. 그 다음에 전세권이 안 되는 이유는 분리처분 금지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지분이니까 안 된다. 어쨌든 다 할 수 없다는 점은 맞네요. 5번.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1번. 등기사무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맞네요. 부동산 소재지 전속 관할입니다. 등기는. 그 다음에 2번.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는 대법원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 틀렸네. 상급법원장이. 우리 등기사무, 천재지변이 있어서 등기사무의 정직권자는 대법원장입니다. 야, 너 등기 업무 하지 마. 국민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등기 업무 하지 마. 이거 아무나 못한다 이 말이지. 왜? 등기 못하면 소유권 취득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아무나 못해. 법원에서 제일 높으신 분 누가 하셔야 돼? 대법원장이. 그래서 등기사무의 정직권자나 아니면 관할의 위임, 다른 등기 업무를 다른 데다 넘겨줘. 관할의 위임권자는 대법원장이지만 지금 관할이 여러 등기소 관할구역에 걸쳐서 즉 경합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때 관할을 지정해 주는 것을 그 등기소의 상급법원장이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대법원장 때문에 이번은 X, 상급법원장으로 나와야 되겠네. 그 다음 3번. 대법원장은 등기소에서 등기사무소를 정지해야 돼. 천재지변, 정지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에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맞죠? 대법원장이 정지권자. 그 다음 4번. 등기관은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맞죠? 예쁜 사람 먼저 해주고 이런 거 안 돼요. 그죠?
그다음 5번 등기관은 자기, 배우자 또는 사촌 이내의 친족이 등기 신청인일 때는 그 등기소에 소유권 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등기관의 배우자 등이 아닌 자 2인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맞아요. 사실 이걸 우리 등기관의 이제 제척이라고 해요. 제척이라는 것은 공정한 업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업무에서 당연히 배제시키는 것을 제척이라고 합니다. 배제하고 배척한다라는 뜻이에요. 제척. 등기관의 제척이라고 하는데 사촌인의 친족이나 배우자 등기 신청 들어오면 각하 사유가 있어도 각하 안 하고 받아주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 그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를 한 성년자 2인 이상의 참여가 있으면 옆에서 감시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등기 업무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그 등기 업무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걸 우리는 제척이라고 해요. 사실 5번 질문은 별로 안 중요해요. 이런 질문은 시험에 거의 잘 출제 안 되는데 간혹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6번 등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등기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이해관계인에 한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여러분 등기 기록, 우리 등기 공시입니다. 공시라는 것은 누구나 열람하거나 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등기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이해관계인에 한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1번 X.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를 마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접수한 때, 소급해서 접수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 앞에 1번 문제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볼 때마다 새로워 하시더라고. 제가 뭐 수업 시간에도 그 이야기 하죠. 여러분 자꾸 반복해서 나오면 좀 지겨운 표정도 짓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또 새로운 것도 하고 하는데 계속 늘 처음 보는 이것도 처음이야. 곤란합니다. 그 다음 3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는 불가능하다. 사실 이제 3번은요 역시 강론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강론 공부하시고 이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내용인데 간략하게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전세권이 이제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여러분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전세권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얘 못 뜯어내요. 만료되기 전에는. 근데 만료가 돼버리면 이제 남은 건 전세금밖에는 없어. 존속기간 이제 쓸 수 있는 권리는 없고 남은 건 전세금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전세금 반환채권 양도, 일부 양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만료되기 전에는 안 돼요. 만료되기 전에는 전세권에 있어서 전세금은 필수 요소입니다. 그래서 얘만 만료되기 전에 전세금 반환채권만 다른 사람한테 준다?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만료되면 이제 남은 건 돈밖에 없으니까 이제는 전세금 반환채권 양도나 일부 양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는 불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X 틀렸네. 근데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렇게 나오면 옳은 지문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4번 말소 등기와 말소 회복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즉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그 제3자의 승낙은 반드시 필요하다. 맞네요. 4번은 옳은 지문. 말소 등기와 말소 회복 등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말소 등기와 말소 회복 등기는 반드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 5번 등기소에 보관 중인 등기신청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압수하는 경우에도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X 틀렸네. 여러분 신청서나 첨부서류 이런 것들은 법관이 영장 발부하면 밖으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부, 등기기록 얘는 안 돼. 등기부 얘는 이 바깥으로 함부로 반출하면 큰일 나거든요. 등기부, 등기기록은 안 돼요. 그런데 신청서나 첨부서류 이런 것들은 영장 발부하면 반출 가능합니다. 좀 비교해 주세요. 자, 그 다음 7번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폐쇄한 등기 기록은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맞아요. 우리 폐쇄 등기 기록도 영구 보존입니다. 맞고. 그 다음 2번 A 토지를 B 토지에 합병하여 등기관이 하필 등기를 할 때는 A 토지에 관한 등기 기록을 폐쇄해야 된다. 맞죠? A 토지를 B 토지에 합병했으니까 A 토지가 없어지는 거니까 2번은 맞고. 3번 등기부 부본 자료. 우리 등기도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항상 복제 시스템 구축합니다. 그걸 등기부 부본 자료라고 해요. 그래서 부본 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 장치에, 주기억 장치가 아니라 보조기억 장치에, 그러니까 별도의 하드디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조기억 장치에 기록되어 있는 자료이다. 맞고. 4번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는 일동 건물 표제부를 두고 전유 부분에는 역시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둔다. 역시 맞네요. 그 다음 5번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신청 시 공동담보 목록은 그 신청이 없더라도 등기사항 증명서에 포함하여 발급한다. 5번이 틀렸네요. 여러분 우리 공동담보 목록 등기부의 일부로 보는 것인데 별도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내달라고 내어줘. 별도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내어줍니다. 따라서 신청이 없더라도 등기사항 증명서에 항상 포함해서 발급하는 거 아니에요. 별도로 내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에 공동담보 목록 내준다라는 거. 8번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와 말이 어렵죠, 그죠? 우리 등기는 여러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말이 읽고도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말이 해석이 잘 안 돼요.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와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대지권에 대한 등기 아까 대지권 등기 어느 등기부에 기재를 하죠? 대지권 등기는 어느 등기부에? 구분건물 등기부입니다. 얘는 구분건물 등기부.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구분건물 등기부에 아까 왜 집합건물 등기부에 기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얘는 토지 등기 기록 뭐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토지 등기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 자체가 서로 달라. 그때는 권리의 우회관계 따지실 때 뭐 가지고 우회관계 따지셔야 되느냐. 등기부 자체가 다르니까 당연히 접수번호에 따라서 우회관계 따지셔야 됩니다. 자, 같은 등기부 그것도 같은 구 내에서만 같은 등기부의 같은 구 내에서만 예를 들어 각구면 각구, 을구면 을구 당연히 전제 자체는 같은 등기부임을 전제로 합니다. 같은 등기부의 같은 구 내에서만 순위번호에 따라서 우열관계를 판단하고 그 외에 같은 등기부라 하더라도 하나는 각구 하나는 을구에 등기가 되어 있어. 그러면 접수번호에 따르셔야 되고 등기부 자체가 달라. 당연히 접수번호에 따라서 우열관계 따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옳은 질문. 2번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르고 맞아요. 주등기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기 상호가는 가령 1-1, 1-2 얘는 등기 전후 즉 1-1이 1-2보다 앞선다 이 말이지. 1-1 있고 1-2가 있으면 얘가 1-1이 앞선다 이 말이야. 전후에 따라서 권리의 우회관계가 정해진다. 맞고 3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가등기 순위에 따르며 그래서 가등기와 여러분 본등기는 수리번호 하나 가지고 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가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은 없지만 순위 보존적 효력은 있다라고 합니다. 순위번호 하나를 같이 쓰니까 가등기 순위에 따르면 맞네요. 그 다음 회복등기 순위는 종전등기 그 순위 회복등기를 하게 되면 그 종전등기를 그대로 다시 옮겨 적습니다. 그래서 그 순위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종전등기 순위에 따라서 권리 우회관계가 정해진다. 맞고 4번 각하사유가 존재함에도 등기가 되었다면 그 등기가 관할위반 관할위반은 29조 1호 그 다음 또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29조 2호 얘는 29조 1호 그 다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29조 2호 자, 요 두 가지는 29조는 1호부터 11호까지 있거든요. 근데 1호와 2호 얘는 하자가 너무나도 중대하기 때문에 각하사유임은 물론이고 설령 등기관이 실수로 각하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리했다 하더라도 얘는 절대적무로서 발견되면 직권말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환관, 정말, 가가수 할 때 관이에요. 관할위반. 관할위반 및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해당하면 절대적무로서 직권말소 사유이다. 맞아요. 근데 29조 그 이외에 3호부터 11호에 해당하게 되면 이때는
각하 사유는 맞지만 하자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강구하고 수리해버리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어. 그래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한 등기로 봅니다. 그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죠. 그 다음 5번 매도인의 주소증명서면을 위조하여 자 첨부서류 위조했다라는 거예요. 첨부서류 위조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등기는 무효이므로 직권말소 사유이다. 5번이 틀렸네요. 여러분 첨부서류가 위조가 됐다. 이건 29조 아마 7호인가 그래요. 첨부서류 1호 2호는 아니다라는 거야. 첨부서류가 제대로 안 들어왔다라. 위조된 첨부서류가 들어왔다. 첨부서류가 제대로 안 들어왔다. 이건 여러분 지금 29조 1호는 관할 위반. 이 관할은 부동산 강행규정이야. 소재지 전속관할. 여기에 위배가 됐다. 그럼 이건 너무나도 명백하고 중대한 오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설령 얘는 등기되었다 하더라도 하자가 너무나도 중대하고 명백하니까 얘는 직권말소. 그 다음 29조 2호에 해당하는 건 뭐냐면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어떤 거 말하냐면 강행규정이나 법원칙에 위배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행규정이나 법원칙에 원칙에 위배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자가 너무나도 중대하다 이 말이야. 대표적으로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 비닐하우스 얘는 아예 건물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게 등기가 됐다. 당연히 각하시키셔야 되고 29조 2호에 따라서 야 이건 아예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야 라고 해서 등기관을 각하시키셔야 되고 설령 등기됐다 하더라도 등기상 법정주의라는 우리 등기법의 대원칙에 위배가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얘는 직권말소. 근데 이건 첨부서류가 제대로 안 들어왔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하자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라면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직권말소 대상은 아니다라는 거. 5번이 과거에 우리 기출문제 한번 출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상당히 난이도 높은 질문입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갑니다.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갑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아직 등기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 매도인 갑이 사망한 경우에 갑소유 부동산에 관해서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사망했어요. 갑이 즉 매도인이. 자 그러면 상속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버지가 계약까지 체결하고 돌아가셨어. 그럼 그때는 상속 등기 거친다 거치지 않는다? 거치지 않는다는 거. 아버지가 계약 체결하고 사망하셨으면 상속 등기 상속인으로의 상속 등기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갑의 상속인이 의무자가 되어서 갑의 상속인을 병이라고 한다면 이 병이 의무자가 되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죠. 이걸 우리는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1번도 역시 시험에 아주 빈출 지문입니다. 그 다음 2번 갑을병순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상태에서 갑이 을과 병을 상대로 원인 무효에 따른 말소 판결을 얻은 경우 갑이 확정 판결에 병 명의의 등기를 말소 신청할 때는 을을 대위하여 신청해야 한다. 옳은 지문이네요. 2번도 과거에 여러분들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되었던 제가 본 거의 지문 중에서는요 역대 가장 난이도가 높은 지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설명을 좀 드립니다. 어떤 등기부 갑구가 있고요. 순위번호 1번 가령 소유권 보존 소유자 갑, 순위번호 2번 소유권 이전 소유자 을, 그 다음 다시 순위번호 3번 소유권 이전 소유자 병으로 현재 등기가 순차적으로 경료됐다. 지금 제가 지어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까 그 지문의 내용입니다. 갑에서 을병으로 순차적으로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 을과 병이 지금 친절하게 이유는 모르겠지만 얘가 원인 무효래. 둘 다 무효랍니다. 그래서 갑이 원인 무효에 따른 말소 판결까지 받았대. 자 그러면 등기 말소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말소 판결 받으면 단독 신청입니다. 단독 신청 등기소 가서 단독 신청하러 가셔야 돼요. 말소하셔야 되는데 누구 등기부터 먼저 줘야 될까?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누구 등기부터 먼저 지워야 된다?
연속성 때문에 등기는 항상 연속성이 유지되어 있어야 돼요. 어느 순간에도 단절이 생기면 안 돼. 따라서 절대로 을의 등기를 먼저 지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병의 등기부터 먼저 거꾸로 지어 나가셔야 돼요. 따라서 병의 등기, 판결은 설령 을에게 먼저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을 등기, 말소 판결 가지고는 병 등기, 말소 신청 못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반드시 누구부터, 병부터 거꾸로 지어 나가셔야 돼. 그래서 병의 등기를 먼저 말소를 시켜야 되는데, 자, 그럼 병 등기 말소 시키게 되면 이 말소, 자, 이제 판결은 을과 병을 상대로 각각 말소 판결을 받았어. 근데 등기 말소는 누구부터 먼저 말소를 시켜야 된다고요? 병부터. 자, 그럼 병 등기 이제 말소 신청하러 가면 의무자는 누구예요? 이 말소 등기에 있어서 의무자는요. 말소되면 누가 안 좋아? 등기부상 누가 안 좋아? 병이 안 좋아. 그래서 병이 의무자지. 그럼 권리자는 누구? 자, 병 등기 지으면 등기부상 소유자는 누가 돼요? 갑이에요, 을이에요? 병 등기만 지웠어. 그럼 소유자, 등기부상 소유자, 항상 등기부를 기준으로 판단해. 누가 돼? 을이 돼. 따라서 을이 권리자가 됩니다. 근데 지금 신청은 누가 한다는 거야? 갑이 신청한다. 따라서 이건 대위 신청이다 이 말이지. 이 병 등기 말소는 갑이 대위 신청하는 거다. 자, 다시. 다시 가볼까요? 2번 질문 다시 보세요. 갑을 병 순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상태에서 갑이 을과 병을 상대로 원인무효에 따른 말소 판결을 얻은 경우에 갑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병명의 등기를 왜 여러분 이 시험의 지문에 병명의 등기 말소 나오는지 아시겠죠? 을이 나오지 않고 왜 병부터 먼저 지워야 돼? 말소를 신청할 때는 을을 대위하여 누가 신청한다는 거야? 갑이. 왜 대위라는 표현이 나오는지 아시겠죠? 병 지으면 권리자는 누가 되는 거야? 을이 되는 거야. 병 지으면 등기부상 소유자는 을이 되는 거거든. 근데 신청은 누가 한다는 거지? 갑이. 그래서 대위 신청이라고 표현합니다. 2번은 옳은 지문. 그 다음 3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가등기 순위에 따르며 회복등기 순위는 종전등기에 따라 권리우열관계가 정해진다. 옳은 지문 앞에서도 나왔었다 그죠? 최대한 중복되는 지문은 없도록 만들려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돼요. 그 다음 4번 본 시험에도 여러분 중복되는 지문 나오고 합니다. 저만 이런 건 아니에요. 최대한 할 때 중복되는 건 없애려고 애는 많이 써요. 4번 대지권을 등기한 후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건물에 대하여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자, 이건 또 무슨 이야기냐? 대지권을 등기한 후 우리 건물 이제 대지권 등기한 후 이건 무슨 등기부 이야기하는 거죠? 구분 건물 등기부, 집합 건물 등기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자, 여러분 우리 구분 건물이 있고 대지권이 있어.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권리, 대지권 가지십니다. 이 중에서 어느 게 주된 권리죠? 어느 게 주된 권리? 어느 게 주된 권리인 것 같아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 토지, 지분 비율 계산해봐야 얼마 안 돼요. 당연히 건물이 주된 권리고요. 이 대지권은 종된 권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민법 100조 2항. 100조 2항이 뭔지 아세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이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의 처분에 따른다.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와보세요. 4번 질문. 대지권을 등기한 후 건물의 구분 건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대지권에 대해서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된 권리에 등기해버리면 종된 권리는 종물은 당연히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거야. 그래서 효력이 있다. 옳은 지문입니다. 다만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고 별도로 등기관이 친절하게 부기등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오로지 건물만에 관한 것입니다. 아까 대표적 예가 전세권. 우리 구분 건물은 대지권에 대해서는 전세권 등기가 안 돼. 건물만 전세권 등기한다라고. 대지권은 지분이니까 지분에는 용익권 안 되거든. 그래서 그때는 친절하게 부기등기해서 이건 건물만에 관한 것임이라고 등기부에 기재합니다. 제가 요약서 나가면 여러분 요약서에 등기 기재를 다 있어요. 그래서 부기등기가 있을 때는 이제 뭐 말하는 줄 아시겠죠? 그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이때는 오로지 건물에만 효력이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5번.
대지권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구분건물 등기 기록의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중 해당구 상란에 있는 등기 순서는 우리 앞에서도 나왔다 그죠? 앞에서는 옳은 지문이었는데 얘는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또 낸 겁니다. 순위번호? 틀렸다 그죠? 뭐에? 접수번호. 설마 조금 전에 했는데 기억 못 하시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예 등기부 자체가 다르니까 등기부 자체가 다르면 그때는 접수번호에 따라서 우열관계 따진다. 반드시 동일한 등기부 그것도 같은 구 내에서만 순위번호 가지고 우열관계 따집니다. 따라서 5번이 X 틀렸네. 10번 등기 신청의 각하사유가 아닌 것은 1번 공동 가등기권자 이제 공동 매수인 생각하시면 돼요. 일부가 나머지 가등기권자의 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했다. 여러분 공동 매수인 중에 일부만 자기만 먼저 본등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건 일물일권주에 유예되지 않아요. 뭐랑 다르냐면 공동 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지분만 상속 등기는 안 돼. 그건 일물일권주의 때문에. 잠깐 설명드립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가령 A라는 사람이 있어. 갑을병 자식이 3명이 있어요. 사망을 했어. 각각 3분의 1의 지분을 가집니다. 갑을병 각각 3분의 1의 지분을 가져요. 자, 성질 급한 갑이 자기 지분만 상속 등기. 그럼 갑이 자기 지분만 상속 등기를 하게 되면 즉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지분만. 그러면 등기부상 원래 A가 1분의 1을 가지고 있었는데 3분의 1만 이전 가져가요. 그럼 등기부상 3분의 2는 여전히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 거지? A가. 사망한 자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권리가 얼마밖에 없어요? 3분의 1밖에는 없어. 그래서 반드시 상속인들 전원이 상속 등기하셔야 돼. 이에 반해서 자 만약에 A가 X부동산 소유자인데 갑을병 이번에는 공동 매수인이다. 각각 3분의 1의 지분을 가지기로 했어요. 각각 3분의 1. 공동 매수인. 자 잔금 한참 뒤에 치르기로 해서 불안해서 임시로 가등기까지 해뒀어. 공동 가등기권자다. 성질 급한 갑이 자기 지분 3분의 1만 A에게 매매대금, 가령 매매대금을 총 3억으로 정했다면 1억을 주는 거예요. 갑이 A에게. 그러면서 자기만 먼저 지분만 소유권 이전이라는 본등기 할 수 있겠느냐? 이건 가능하다. 왜? A가 1을 가지고 있었는데 3분의 1만 갑이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부상 3분의 2는 여전히 A가 들고 있는 꼴이 돼버려요. A 살아있거든. 살아있는 자는 권리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3분의 2, 3분의 1 합치면 1이 돼. 이건 일물일권주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등기는 허용된다라는 거지. 따라서 공동 가등기권자 중 일부가 나머지 가등기권자 지분에 대해서 자기 혼자만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자 앞에 비교해 보세요. 우리 갑이 자기 지분만 상속 등기 돼? 안 돼? 안 돼. 따라서 이때는 을병의 상속 등기를 갑이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혼자서는 안 되니까. 다른 상속인까지 위임장도 필요 없어. 그냥 자기가 갑이라는 사람이 상속 등기 신청서에다 갑지분 3분의 1, 을지분 3분의 1, 병지분 3분의 1을 기재해서 신청합니다. 수리합니다. 자기 지분 3분의 1만 적어서 신청한다. 각하 안 받아줘. 자 그런데 갑이 자, 이 경우에는요, 혼자서 3분의 1만, 자기 3분의 1만 본등기, 이건 돼, 안 돼요? 이건 허용. 아까 얘는 혼자서만 안 되니까 다른 사람 거 대신한다, 이 말이야. 이건 혼자서 돼. 법은 항상 공평해요. 그 공평만 알면 모든 법규정과 판례 다 이해합니다. 혼자서 되니까, 이때는 다른 사람 등기 대신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이건, 여러분, 법이라는 게요. 안 될 때 다른 사람 거 대신하게 해주는 거야. 그게 공평한 거지. 혼자서도 되는데 다른 사람 거 대신한다. 그럼 다른 사람의 기본권, 자유권을 침해하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너무 흥분을 했나? 자, 잠깐. 아시겠죠? 잘 비교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흥분한 이유는 여러분들 시험에 아주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와보세요. 공동가등기권자 중 일부가 나머지 가등기권자의 지분에 관해서 본등기를 신청했다? 이건 어떻게 될까? 혼자서 자 공동가등기권자 중 일부가 자기만 본등기 하는 거 된다 그죠? 그런데 나머지 가등기권자의 지분에 관해서 지가 오지랖 넓게 이 본등기를 신청했다? 안 된다. 얘는 각하. 1번은 각하죠. 그 다음 2번 집합건물이 분리처분 금지 규정에 위반한 등기 신청. 아까 강행 규정 역시 각하 안 받아줍니다. 이건 아예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해.
그 다음 3번 채권자와 채무자가 공동으로 가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는 반드시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역시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가압류 등기를 신청을 했다 무조건 각하. 설령 등기됐다 하더라도 이런 애들은 직권말소. 강행 규정에 위배가 되니까 등기관은 아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발견하면 직권으로 말소시켜버립니다. 그 다음 4번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 지분만에 대해서 상속 등기를 신청했다 각하죠.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다른 사람 것까지 같이 신청해줘야 돼. 지분만에 대해서 상속 등기를 신청했다. 역시 각하. 5번 등기 말소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 그 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어디 갔는지 도망가고 없더라 이 말이지. 무슨 이야기냐면 전세권 설정 등기했다가 전세권자가 이제 기간 만료되고 전세금 반환받고 전세권 말소 등기하려고 하니까 돈만 받고 간밤에 이사 나가버렸더라 이 말이지. 말소 등기에 있어서 그 의무자가 말소 등기에 있어서는 그 전세권자가 의무자입니다. 전세권 말소에 있어서는 전세권자가 의무자인데 얘가 소재불명 도망가 버렸어. 그러면 이때는 재권 판결. 자, 이 재권 판결이라는 거 하는 것은 형식적 판결을 의미합니다. 변론 거치지. 원래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변론을 거쳐야 되는데 변론을 거치지 않고 그냥 공시 최고 절차만 거쳐서요. 신속하게 판결받습니다. 한 달도 안 걸려요. 변론을 거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걸 재권 판결이라는데 어쨌든 재권 판결도 판결이니까 판결받으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요. 판결받으면 단독 신청. 그래서 등기 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재권 판결받아서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했다. 얘는 수리네. 아시겠죠? 그래서 재권 판결받거나 아니면 전세권 말소 청구 소송 제기해서 판결받거나 그러면 대신에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받으면 그때는 변론 거치셔야 되니까. 어쨌든 그것도 판결받으면 단독 신청. 다만 이제 재권 판결이라는 절차를 법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변론 거치지 않고 판결받아서 이 재권이라는 게 무효인 권리를 제거하는 재권, 무효인 권리를 제거하는 형식적인 판결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판결받으면 단독 신청이니까 얘는 수리. 10번 문제도 아주 시험에 출제 비중이 높은 문제네요. 자, 여러분 비교적 자세하게 살펴본다고 했는데 우리 강론 파트에 또 문제가 10문제 이제 나중에 나갈 건데요. 그때 조금 더 지금은 사실 강론에 나오는 내용도 살짝 여기 비쳤어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다음번 이제 수업으로 좀 넘기기로 하고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보기로 하고요. 이제 곧 요약서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요약서 나오면 그 안에 거의 모든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들이 다 망라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그거 가지고 공부하시면 편리하게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또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